지금 일부 주제 토론 첫 번째 순서에서 이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제 활동가 분들의 인식을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빈곤 포르노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을 조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빈곤 포르노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빈곤 포르노가 없어질 수 있을지는 쉽지 않겠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시대에. 저는 없어지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되면 없어질 것 같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20대들은, 요즘 10대들은 아주 인권이라든지, 그다음 환경,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이렇게 센시티브 하거든요. 이분들이 저희의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청년 세대가 미래이다. 네. 그런 희망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곤 포르노는 없어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물론 이제 안 한다고 모금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일정 효과가 있고, 근데 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악이라는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본래 의미에서의 이제 포르노를 생각을 해보면 포르노에서 착취를 당하는 이제 당사자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이 그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포르노라면 그 집단, 여성 집단 전체가 되겠고요. 근데 그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에 돌아가는 어떠한 건설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진짜 포르노랑은 달리 빈곤 포르노는 빈곤층 당사자들에게 어쨌든가 뭔가 물질적인 가치를 원조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냥 만족으로만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포르노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빈곤 포르노가 없어져야 될까라는 질문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질문을 좀 이제 잠깐 좀 뜯어서 보자면 후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빈곤에 대해서 이제 후원자분들께 노출을 시켜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에는 저는 이제 이건 중요하고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르노적 방식을 표현해서 사실을 왜곡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서 이제 후원의 의미까지 퇴색시켜 버리는 이 부분은 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현재 자립과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후원자 마음들을 단순히 이제 자극적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로 전락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사실 확신은 없지만, 빈곤 포르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자신이라든지 뭐 자기 가족 도와주려는 이들이 만약에 이제 상황의 왜곡을 권유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라도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주최자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아니던 뭐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추구하는 가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만 좋았을 때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모금을 하면 돈이 된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하면 되는 걸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 빵과 식수, 물을 주는 것이,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파트너국의 이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그것을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거는
나의 활동의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포르노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당사자에게 빵과 식수를 주는 거면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 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 보면 이제 자원이 남아서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데 지구 반대편은 자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남는 자원을 어떻게 잘 나눠 쓸 거냐, 기부 문화를 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인간답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다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이거는 이제 생명권만을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 같은 이제 인권의 다른 승의들도 뒷받침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여성 인권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빵과 장미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그 두 가지가 같이 갖춰지고 양립이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이제 이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고 바라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이렇게 빈곤 포르노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아마 대다수의 다른 활동가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시민분들, 잠재적 기부자분들도 아마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현지를 위한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나쁜 기부다. 유해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하실 계기만 있다면 충분히 빈곤 포르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난 저게 좋아.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빈곤 포르노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없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왜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오프닝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그동안 없지도 않았고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빈곤 포르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면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은 그럼 무엇의 결과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각자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빈곤 포르노가 없어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전적으로 그 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후원자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뭐 이미지나 그런 걸 사용하면서 뭐 영양실조인 아이들은 왜 꼭 뼈가 보이는 이미지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같은 주제로 뭐 이미지를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모금 액수의 차이가 나니까 참 이제 어렵고 또 작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원금 자체가 이제 그 기관의 존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들고 후원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불편한 이미지나 뭐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그 기관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더 나은 캠페인이나 이미지에 손을 들어준다면은 그 기관들도 이제 좀 바뀌어 나가고 이제 후원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좀 찾고 있구나, 우리가 하는 거를 바꿔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후원자가 돈을 주니까 이렇게 후원자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기는, 야, 너네들이 그렇게 후원자들이 돈을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후원자들에게 넘기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게 단체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권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면서 후원을 받고자 하는 거는 단체가 이제 빈곤 포르노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쇼크님이랑 이제 블랙님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후원자가 바뀌지 않으면 단체가 바뀌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단체가 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바뀌어야 후원자도 바뀐다. 이렇게 각각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그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 우선 이걸 이제 깔끔하게 뭐 이게 책임이니까 이것만 바꾸면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이제 빈곤 포르노적인 모금 방식을 잠깐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위험한 환경에 힘들어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단체들이 홍보를 해요. 그러면 후원자들이 이제 보시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막 드는 거죠. 동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모금 효과로 일어나요. 즉, 이제 돈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돈이 되니까 빈곤 포르노적 이제 또 방식으로 또 홍보를 단체들이 또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뭐 후원자냐 아니면 단체냐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일단은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가장 책임을 따지기 쉬운 쪽은 이제 단체들일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빈곤 포르노적 모금 방식으로 후원 참여를 요청하지 않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차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면 당장 이제 다수의 단체들의 운영이 좀 어려워지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다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과 이제 이런 시간적인 문제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어렵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기는 하죠. 어느 한 주체만 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어느 한쪽만 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요. 모두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변화의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 프로그램, 이제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활동가가 중심인 프로그램이에요. 활동가를 위한, 활동가에 의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빈곤 포르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빈곤 포르노가 필요악으로 자리해버린 지금의 이 모금 생태계 현실을 극복, 활동가 개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환경의 문제이고 생태계의 문제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또 없냐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제 단체랑 활동가를 좀 분리해서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이제 빈곤 포르노적인 기부 요청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활동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데도 결국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말을 걸고 캠페인 배너를 만들고 또 조금 이제 재원이 있다면 TV 광고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활동가들, NGO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갈등 그리고 딜레마에 또 가장 시달리는 당사자가 결국은 활동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빈곤 포르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굳혀져 온 이런 인식들과 관념을 이제 바꾸기 좀 어려운 만큼 우리 이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죄책감과 이제 딜레마를 가지고 후원 요청 방식이랑 그다음에 또 이제 근본적으로 후원 의미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촛불 시위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시위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폭력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강력하게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념이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런 관념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던 게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언젠가 이런 후원 요청 방식에서도 빈곤 포르노적 방식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컨텐츠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가들이 믿고 나아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주시는 이제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곤 포르노 콘텐츠만으로 모금 방식 고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의 동기가 불쌍함이라기보다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체 활동에 참여, 이게 이제 후원의 동기인 분들이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적 후원 요청 방식은 없어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후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일어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기부했다. 요걸 넘어서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후원자들이 아까 이제 아쇼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조금 이제 더 젊은 세대에서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느꼈고요. 그 후원 요청을 하면 이제 단체 미션에 공감은 하는데 이제 기부보다는 봉사에 관심이 더 많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부든 봉사든 이렇게 또 요즘은 이게 경험을 중시하는 또 이렇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뭐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님은 이제 마케팅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그 빈곤 포르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많은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또 몇몇 기관들이 자극적인 이미지 사용을 줄이고 뭐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바꾸는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변화의 움직임 자체가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것에 대한 후원자의 피로도에 대해서 이제 기관 내에 있는 활동가들이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빈곤 포르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기관의 자부심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목소리를 같이 모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사실 만들어졌고 많은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하느냐는 또 각 기관의 개별 선택으로 저는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또 실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고민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후원자들도 생각이 바뀌고 또 그 광고나 뭐 캠페인을 대하는 시야 또한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러저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방식을 쓰지 않는 나, 그리고 그 방식을 쓰지 않는 우리 단체에 대해서 당당하게 좀 더 크게 이게 맞고 이게 옳다. 우린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따라와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널리 알릴 수 있어야 이제 후원자들도 저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금 참가자 분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장이 되면 좀 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아쇼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제가 모금팀에서 잠시 있을 때 미얀마 쿠데타가 이렇게 터져서 저희가 이제 그 미얀마 모금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미얀마 모금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열심히 현지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속에서 물론 연민도 있지만 더 크게는 그들에게 용기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도 하고 실천 활동도 뭔가 캠페인도 나가고 피켓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이 모금형 이것이 다 전부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빈곤 포르노가 아닌 새로운 어떤 그들의 희망과 가능성, 지지 응원들의 포인트를 좀 찾아서 모금으로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게는 이제 내 하나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생태계가 크게 이렇게 좀 변해야 된다. 지금
당장 돈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보다 이 생태계, 주변 환경, 후원자들의 변화, 단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공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 미얀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면서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난 게 저희 그 8월 말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민활동가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그 상영이 되었었는데 그 영화를 저희 피다에서 그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인 피움 기사를 쓰는 기자단이 있거든요. 피움 기자단 기자 2명이서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썼었는데 피다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뭔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뭔가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것에 굉장히 고무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그 기자단도 나눠줬는데 확실히 어느 그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마냥 불쌍하고 힘없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영 안 되고 이렇게 묘사하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했을 때 분명히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블랙님께서 가이드라인 말씀해주신 부분, 요거는 제가 저희 행사 전에 이제 저희 패널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아쇼크님께서도 비슷하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얘기였었어요. 그 가이드라인 얘기를 해주셨고, 조금 더 이게 강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좋아라는 거 말고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조건을 설정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아쇼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의 이 자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피다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부적인 어떤 자성, 목소리 중요하고 외부적인 자극, 외부적인 자극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이제 후원자들의 이제 변화라든지, 네. 펀딩 기관에 대한 와치, 펀딩하는 기관들이 뭐 코이카나 뭐 인권재단이라든지 모금회라든지 이런 펀딩 기관들이 그 펀딩에 이제 응시하지 못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준에 그런 또 요소들,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넣고 그걸 평가 점수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후원자의 변화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10대들의 요즘엔 되게 민감하고 공정이라든지 투명성, 인권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한데 앞으로 이렇게 빈곤 포르노로 간다고 했을 때 후원이나 모금에서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ESG가 되게 핫 이슈인데 모든 이 단체들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맞춰서 가는 그 이유가 펀딩을 주는 곳이 그것들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모든 기업과 ESG를 얘기 안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벌점 주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NHK의 그 언론 미디어에 보면 그 촬영할 때 재난 상황이 촬영을 할 때 헬기 고도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인권을 보장하게 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도 좀 더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좀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곳들의 그 전략을 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NHK에서
헬기 고도까지 제한을 한다. 되게 몰랐던 얘기인데 굉장히 그런 거 이제 배울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언론의 생물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좀 나아갈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 어떤 국외적인 이슈를 다룰 때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사건 사고나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도 좀 보도 윤리 지침이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실질적인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형태를 갖추고 좀 마련이 되면은 조금 변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그 신청자분들께 자유토론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사전 질문들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빈곤포르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하죠. 활동가들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쉽지 않고 또 모두가 바라는 어떤 이상이지만 그만큼 또 찾기 힘들고 찾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좀 유니콘 같은 개념이라서 다들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구심점을 가진 움직임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작정하고 뭔가 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금 생태계를 만드는 게 또 이렇게 마냥 꿈 같은 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희망찬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그 행사 홍보를 하면서 진행 예정 시간을 9시 10분까지로 원래 처음에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는 이슈이고 또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저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시간까지 아직 이렇게 많은 참가자분들이 남아 계신 건 정말 처음 봐요. 왜냐하면 지금쯤은 3분의 1이 벌써 빠져나가셨어야 할 시간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된 주제 토론은 사실 여기까지인데요. 그 워낙에 보내주신 질문도 많고 지금 채팅 참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보다는 조금 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제 패널 분들도 좀 많이 피곤하실 테고 또 이제 참가자 분들도 뒤에 또 예정된 일들과 휴식이 있을 테니까 너무 오랫동안 진행하진 않도록 제가 시간 안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저희가 또 그냥 준비한 얘기보다 더 많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